영어 수업에 대한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2단계 학습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 글자도 잘 모르는데 무슨 영어야? 나 영어 필요 없어. 영어 안 배울래. 나는 한글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쌤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어, 특히 그리고 알파벳, 적어도 알파벳은 알아야지만 뭔가 어디 위치를 찾는데도 그렇고 이렇게 실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덜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필요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신용카드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 이름이 어머님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신용카드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어머니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진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장수진 제 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그 기사에 그 어떤 이제 불량한 영업주가 카드를 바꿔서는 그 카드는 자기가 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다른 카드를 쓰지 못하는 카드를 주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카드를 받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 넣어놓고 다시 사용할 때까지는 내 카드가 바뀌었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학자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적어도 내 이름자 영어로 쓰는 것과 알파벳 정도는 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한 알파벳, 3개의 알파벳이 한 단원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름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에 맞춰서 차례대로 써보는 활동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지문 속에서 영어 알파벳을 확인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는 활동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만 끝나면 학습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건 아니죠. 특히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는 또 비슷비슷한 그 글자들이 많아서 학습자들이 반복 학습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줄을 인식하시면서 모양에 대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그 모양을 기억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 없이 그다음에 그 영어 A, B, 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공해 드렸고 또 그냥 하면 단조롭고 지루하니까 여기서 그림을 보면서 색칠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례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들어가 있는 학습지죠. 그러니까 학습자들 어떤 수준이나 성향에 따라서 학습지를 만드시거나 선택하실 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같은 경우 줄 맞춰서 쓰고 그다음 역시 색칠해 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 학습지는 뭐냐면 아까는 단순히 이제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슷하게 따라 쓰면 되는 학습지였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더 집중이 필요한 거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알파벳 B를 찾아서 색칠을 해보는 학습지예요. 그래서 그 B를 찾아서 다 색칠을 하면 곰돌이 모양이 나오는 그래서 학생들이 곰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학습지입니다. 자, 이거는 학습지 얘가 대문자, 소문자를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는 마무리 단계 학습자여서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B로 고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하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손으로 이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칠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학습지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한 학습지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소문자를 예로 들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대문자 B와 그 다음에 대문자 D를 예로 들어서 학습자들에게 구분해서 색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많이 써보셨던 거, 단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일주일에
3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매번 수업 때마다 영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단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학습하고 한참 뒤에 또 하나를 학습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학습을 할 때는 앞에 단원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서 가물가물 거리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단어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써보고 이름을 찾아서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어디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틈이 날 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써보는 거, 이거는 그룹 활동이었는데 이제 학사들한테 알파벳을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당된 알파벳을 이제 카드 만들기 직접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해서 고리로 묶어드렸는데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가 색칠해서 완성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색칠해서 활동하는데 저는 한 가지 색으로 그냥 쉽게 한 가지 색으로 다 쑥 하시고 끝내시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어머님들께서 이제 꾸미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색을 칠하시기도 하셔서 예쁜 알파벳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평상시에 또 대문자에 대해서 쉽게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이 많이 이렇게 아니면은 mp3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대문자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알파벳과 연관지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 플래카드인데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 갖다가 수업 시간에 벽에다가 이제 칠판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에 따라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학습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적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S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면 큰 S가 되는, 그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알파벳을 제시를 하고 그 알파벳을 직접 한번 읽어보는, 그걸 한글로 써보는 것도 해보는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자, A라고 써진 걸 보고 그 다음에 A라고 적어보시는 거 옆에다가, 그죠? C라는 걸 읽고 옆에다가 C라고 적어보는 거,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한글로 읽어서 써보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나서 더 난이도가 높은 단계는 뭐냐면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갖다가 영어 알파벳으로 써보는 활동인데요. 그죠? 제가 BCG를 불러드렸더니 이렇게 BCG를 쓰셨죠. 자, 잘 쓰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쓰기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한글로 BCG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습자들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물을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옆에다가 영어로 써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BCG를 불러드리면 이분은 잘 쓰셨거든요. 근데 어떤 학습자들은 B 그랬으니까 E를 따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귀에 E가 들렸거든요. B. 선생은 또 천천히 부르잖아요. BCG가 아니고 잘 들으시고 쓰시라고 속도를 줄여서 B, C, G라고 했더니 B가 들린 거예요. B. 그러니까 이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C는 또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G. 이렇게 쓰는 분도 왕왕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A라고 쓰시면 어떤 분은 A 썼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 알파벳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속적으로 수정 해주시면서 고쳐갈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한 반복 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B. 뭐죠? A. 그 다음 A, B, C. 그죠? 여기서 나오는 알파벳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A. 이 작은 것들은 하나하나 다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큰 것만 읽으시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표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또 차원이 넘어간 건 글자가 많아졌죠, 알파벳이. 그죠?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그거 뭐 읽었다가 단어 낱말로 읽으시는 게 아니고 알파벳 익히기가 주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SAMSUNG라고 읽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학자들이 한 분 한 분 반복해서 아니면은 뭐 역할을 주어서 확인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어 알파벳 받침 만들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전에는 이제 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수동적으로 쓰기만 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 학습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나만의 알파벳 받침 만들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죠? 그림까지 그려서 꾸미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그리고 다 나름 이렇게 10분이시면 한 분도 같은 게 없어요. 10개 다 나만의 받침이 완성돼서,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 첫 학기 수업을 해보면 그 알파벳 그 가지고 다니시는 거 보고 쓰시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받침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좀 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 마무리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활용한다. 여기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영어마을에 파주 영어마을로 체험학습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되게 좋으셨던 거죠. 영어 뮤지컬도 보시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근데 출입국 심사 들어가면서 짧게나마 그죠? 금발에 뭐 파란 눈의 사람이 나한테 영어로 뭐로 물어봤는데 그걸 내가 답을 했어. 어쨌든 뭐 그 전에 사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을 거다에 대한 안내는 드렸으니까 갔다 오고 나서 영어 학습에 대한 열이나 그다음에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그 내용이 크게 수 읽기, 덧셈 뺄셈, 그리고 시간 계산하기, 시각 읽고 말하기, 그리고 무게와 길이 단위 측정하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받아올림이 있는 한 자릿수 덧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이렇게 받아올림이 있는 그 한 자릿수 덧셈하기를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가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산 능력에 있어서 반복 학습이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 복습을 이렇게 학습지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덧셈이든 뺄셈이든 그 기본이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르기와 모으기에 대한 개념이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모으기를 할 수 있으면 덧셈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가르기를 할 수 있으면 뺄셈도 조금 편안해지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모으기를 하셨어요. 그죠? 1하고 9를 모았더니 10이 되더라. 그리고 3과 7을 모았더니 10이 되더라 라고, 그다음에 수를자를 이용해서 모으기를 활용을 하셨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르기에 해당이 되는 건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에다가 뭐를 넣어야지 10이 된다. 에 대한 거는 가르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요. 조금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눈에 보시기에 틀린 부분이 많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틀렸어요 라기보다 한 번 더 반복 학습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 다음에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숫자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안 생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모으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림을 던쳤더니 10이다. 그죠? 이거 7개고 3개다. 그리고 이걸 다 모았더니 10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뭐예요? 모으기. 얘는 가르기. 그림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로 가시는 게
그리고 모으기에서 그다음에 가르기로 가시는 게 난이도에 있어서 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학습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세로 계산, 빼기, 그다음에 가로 계산. 그리고 아까 연계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과 숫자를 합쳐가지고 모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4 더하기 20은 24다. 30 더하기 2는 30이다. 이렇게 모으기를 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이 뭐냐면 이거죠. 그죠? 100하고 하나를 모았더니 저희가 아는 바로는 101이잖아요. 100에서 하나 많아지는 거니까 101. 근데 학습자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잘 서지 않아서 어떻게 쓰자면 1001이라고 적었어요. 학습자는 어떻게 쓰자면 100하고 1을 모았더니 100, 그다음 이건 하나니까 1이지. 머릿속에 이 개념이 계신 거예요. 101. 근데 우리는 101이라고 안 읽죠. 1001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요거의 개념이 하나가 많아진다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 읽기가 있는데 큰 수를 읽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모형 돈, 카드, 화폐를 이용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학습자들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건 단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학습자들이 편하게 금방 저희보다도 더 빨리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형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그 다음 차순으로 그냥 숫자만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계산하는 걸 좀 더 활용을 해서 좀 학생들에게 조금 가르침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그죠? 그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76 빼기 10은 66 이렇게 카드를 뒤집었다가 그러니까 나오는 걸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임 형식의 방법인데 호응이 되게 좋았고 즐겁게 학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제일평생학교 장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